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한 주제를 미리 정한 것은 아니고 올해 70세가 되는 지금 저희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편하게 혼잣말 하듯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니어들을 위한 영상 콘텐츠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된 만큼 다양한 우리 고령자들의 경험과 생각이 영상으로 공유되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많아지면 그만큼 관심 있는 분야도 다양화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유튜버의 입장에서 보면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조회수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령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다른 사람들의 연금 수령액을 비교하는 영상이 비교적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많이 받는구나. 나는 이 사람보단 부족하네. 이러한 비교에서 안도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익숙한 경쟁 문화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자주 비교하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한 분이 퇴직 후에도 매달 8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다 라면서 연금과 임대소득을 은근히 자랑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구나 할 정도로 그 뒤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자랑을 듣거나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경제적 성취 그 자체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 자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성과조차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단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나는 임원이었어. 나는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그 지위나 직책으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애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간적인 진심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점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요즘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한때 노후에 3억이 부족하다, 5억이 더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달 100만 원이 부족하다면 30년간이면 총 3억 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70세가 되는 제가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큰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큰 예금을 꺼낸 기억도 없습니다. 아직 소소한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소비하지 아니하면 65세 이후에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실제 경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원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사고 싶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정장도 필요 없고 외식도 많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요양원에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나치게 미리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망상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그렇다면 차라리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정말 멋진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용기,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이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내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남기신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은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요양시설에 들어갈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집을 팔면 된다라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건강이 완벽치는 않습니다. 최근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목 불편으로 신체에 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60년, 70년 이상을 살다 보면 어디든 하나쯤은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날 그날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 수명을 가능한 한 늘리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후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전, 내 나이 60 전에는 건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이제는 운동회에서 맨 앞줄에 선 아이처럼 언제 출발 신호가 울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도 주변 후배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실감을 합니다. 올해 여름이 폭염 수준입니다. 이상기후가 매년 반복되면서 이제는 그마저도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리듬, 루틴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는 그런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산책도 하고 작은 강의 일정도 만들고 유튜브 영상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올리고
저만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내년 봄에 부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고 즐거움은 극대화할까 고민하는 것도 또 하나 저의 재미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면서 최대한 즐기는 것, 그게 저의 여행 철학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부부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소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요즘 생각나는 것,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공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